책쓰기 문화 보급을 위한 1인 1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쓰기 문화 보급을 위한 1인 1조 포럼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이번 포럼은 1인 1조 책쓰기 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국회기선을 쓴 미국의 소설가 헨리 밀러는 글쓰기는 인생 자체와 마찬가지로 발견을 위한 항해다 라고 했습니다. 실로 책을 쓰는 일은 나의 삶과 세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포럼의 1인 1조 사례들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런 포럼으로 시민이 책쓰기를 통해 삶을 성장하고 우리 씨가 지향하는 삶을 바꾸는 문학의 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고 성장하고 치유가 일어나서 세계 시민교육의 구체 전방에서 전국적으로 소문나는 책쓰기 연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른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특별한 점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지역과 시민과 그리고 도서관이 협력적으로 하는 실천적인 책쓰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하고 구분하고 차별화된다는 것을 저희도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자 활동을 계속 지도도 되잖아요. 왜 책쓰기 문화를 보급해야 되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러 갑니다. 사례 발표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저희 일반 청소년에서 시민 작가로 청소년 작가로 나가시게 된 김재훈 작가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천 동중학교를 대표해서 나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책 쓰는 것은 좀 어려웠다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나를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곧 저희의 첫 14년 인생 중 첫 책이 나오니까 많이들 읽어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인 1조의 가장 기쁜 거는 이 무에서 유로 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게 1인 1조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예요. 첫 시간 들어가고 17차시까지 이렇게 흐르는 동안 나와 소통을 하고 아이들이 함께 소통을 하고 그 결과물을 하나씩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 아, 내가 이 기쁨을 얻으려고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었구나 라는 다른 사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거든요. 시민작가 번호가 500번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책이 없었다면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초역사도 역사도 그 역사가 없으면 다음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다. 처음 강의를 갔을 때 너무 떨려가지고 교실도 못 잡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낯가리는 강사의 강의 기록은 부천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돼서 그때 강의하면서 제가 떨렸던 긴장감, 설레임 그때 기록들을 또 기록해서 소식장 만들 수 있었어요. 저 혼자 쓰라고 했으면 절대 쓰지 않았을 거지만 부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또 부천의 많은 시민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쓴 사람책이 더 많이 퍼지고 1인 1조 책쓰기를 통해서 많은 부천 외에도 더 많은 곳에 우리 1인 1조 책쓰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에서 담당자분들이 오셨어요. 1인 1조라고 하는 것은 부천시가 문학 창의 도시가 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고 부천시에서만 있지만 현재는 부천시 바깥으로까지 확산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유네스코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함께 꾸고 있는 중이고요. 이 1인 1조 과정에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있는데
2기가 공부를 할 때 1기 분들이 같이 공부하시면서 같이 전수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더 나은 후배 시민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청출어람의 그런 자세로서 이러한 그 형태와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는 점이 이 부천 책쓰기 교육 1인 1조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부천형 책쓰기 교육의 발전 방안을 특별 제안함은 이렇습니다. 우선 부천형 책쓰기 교육 1인 1조의 취지와 철학이 계속 존중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교육 이념이자 국가 이념이 홍익이가 제세 이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존중하자는 겁니다. 부천형 책쓰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우선 강화해야 되는데요. 우선 좀 더 내용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나가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지만 동시에 그 강의를 좀 더 알차고 다양하게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실 분들도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강사를 육성해야 됩니다. 책쓰기 교육 강의를 기회를 발굴을 더 해주셔야 되고 또 우수 강사도 포상해야 됩니다.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로 확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107명 중에서 40명 정도 모여서 다시 이 중에서 한 20몇 명 정도가 강사로 지금 활동하는 정도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천 시민이 쓴 책에서 부천의 책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없습니다. 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모일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부천형 책쓰기 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 내 협력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학교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센터, 문화재단, 대학, 시민, 부천대학이라든지 여러 시민단체들이 같이 여러 가지 교육 행사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 유네스코 위원회,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등과 연계하는 국내 국제 프로그램과 같이 관련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디서나 배우고 성장하려면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어른들도 같이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이 같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민들을 키워낸 일은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면 그런 역할을 나눠서 맡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교 1인 1조 교육경비 사업도 있지만 마을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아이들이 내고 이것들을 또 다른 아이들과 만나면서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또 마을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른들이 평생 학습하는 그 과정과 맞닿아 있고 아이들 그 안에서 이 마을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들과 함께 책견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을과 또 아이들과 만났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좋은 평생 교육인이 되기 위한 성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그리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기 공부를 관심을 갖고 찾아나가면서 해야 되는 것. 이제 이런 관점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성인 학습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네스코의 목적이 평화로운 세상이고, 그래서 이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 그리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 그리고 따뜻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 쓰기를 문화로 확대한다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부지불식간에 글도 쓰고 글도 읽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책견에서 고민해서 버스에다 책도 두고 터미널에도 글 쓸 수 있는 것들을 두면서 한 달, 두 달 수록됐던 것들을 좀 감수하셔서 책도 만들어내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글쓰기가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부천문화재단이 흔쾌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제안서에 부천은 지나가고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그런 도시의 정체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글 쓰는 방식도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천에 과연 출판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지원 시스템이 과연 있냐, 조례 개정부터 예산 세우는 것까지 사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그것은 시에서 하기를 또 어떤 관에서 하기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도시가 문화도시고 창의도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호흡병동 훈장님께서 선생님께서 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잠깐 준비를 할까 해요. 책을 3권씩 드리겠대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자석에 번호가 붙어있어. 아주 작은 번호가 오른쪽 팔꿈치에 붙어있습니다. 훈장님께서 번호를 불러주실 거예요. 5번만. 몇 번을 찾아야 돼요? 36번. 36번? 90번. 90번.
90. 축하드립니다. 90. 다리 옮겨주세요. 현명하신 분입니다. 59번. 59번. 축하드립니다. 강사님으로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다 문제를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책쓰기 문화를 어떻게 보급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손을 벌쩍 들어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일일저 그 일기이고요. 19번째 시민작가입니다. 책쓰기가 다문화라든지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 그 여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또 그것들이 세계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미얀마 그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앞으로 그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내 정책을 개발해야 될지 제가 그런 쪽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께요 미얀마 책은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일회성, 단발성 돈 주기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책이 팔릴 때마다 모든 그 수익금은 다 보냈고요. 그 과정은 블로그나 이런 페이스북 이런 데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지금 이 책들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 책도 더 찍을 수 있고 PDF로 된 공유 저작물들을 이 함께요 미얀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즉각적으로라도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역할에 장해서 그 수업 교재를 조금 많이 홍보하고 그다음 교재로 사용하시면서 스타들이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역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내 지능과 기교를 환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어떤 것들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같이 하고 오히려 그런 제안들을 갖다가 센터에다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미얀마 그 항쟁을 할 때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신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렇게 한 수업의 내용들을 그 관련의 과정들을 책으로 담아드릴게요 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책연이 그 역할 같이 해주시면 미얀마 그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 계속 하신다면 그런 연결고리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한치학층을 비롯해서 미얀마 이런 등등의 소재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마음이 담은 어떤 글들이나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확장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활용해 본다고 하면 재단은 그런 것을 너무나 흔쾌히 바라고 있고요. 시민들이 제안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B라고 하는 부천의 B를 써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제안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제작하려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체결을 비롯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미리 조금 협의하셔서 구조화시킨 사업들을 신청해 주신다고 하면 함께 사업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수학교 친구들하고 미디어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책쓰기 수업을 나가는 강사로서 이 친구들하고 특수학교 혹은 여기 부천에도 상록학교, 해림학교가 있지만 이 친구들과 같이 뭔가 수업을 해서 이 친구들의 결과물로 나중에 출판기념회나 책이 나와서 그 친구들이 자립할 수 있거나 뭔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부천에서도 만약에 채경과 저희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교육청이라든지 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제 문화재단에서 어떤 식으로 함께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부천에서 흔히 말해서 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자리를 두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량한 예술가로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하려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이 필요한데 대상층이 정해지거나 사업이 구체적으로 또 다른 여기로 외에 또 다른 기관들하고 사업하는 것이 정해진다면 그때는 그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초기 세팅은 저희랑 함께 하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발달장애인 친구들하고 많은 작업들 하시고 그 분야로 어떤 전문 분야로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학교에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있다는 전달해 드리고 혹시 그것들이 조금 더 어떤 아까 문화대나무 만드신 거 기억해서 기본적인 거 하시면 그걸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진행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1조 5기 김현주라고 하고요. 혹시 부천에 그 글쓰기 센터를 만들게 된다면은 지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1인 1조 포럼이 이제 1회잖아요. 근데 앞으로 2, 3회 계속 이렇게 모이가 되면은 앞에 계신 네 분 선생님들께서 오고 가는 그러한 어떤 계획들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가 오늘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단법인 책다사는 취지와 철학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육문화 기구하고 접속하는 데에는 체련은 조금 더 신뢰를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지별로 이 영역별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책 쓰기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아이들이 지역에서 좀 잘 성장하고 배워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유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단법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면 이제 동아리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작은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 행정기관이나 문화재단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뭐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저희가 드리고 그리고 기획서를 가지고 오시거나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컨설팅 그리고 뭐 자료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도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주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는 건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뭔가 의지만 있으시면 오시면 되세요. 이야기센터는 아마 부천시에서 스토리센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저희도 이제 문학과 관련되어서 넓게는 활동하고 있는 것은 이제 도토리방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떤 얘기들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나 포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는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행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모신 패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포럼이라서 좀 형식적이지 않고 형식을 파괴하고 좀 소통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자, 1 포럼 이렇게 소소하게 진행하고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POG는 각자 자기가 자기 주제를 잡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대필로 할 수 없고 주제를 흥미롭게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쏟아내는 노력만큼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밤새워 글을 쓰고 책을 묶어내게 되는 것이죠. 제 꿈은 이겁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이런데 바로 부천시민 이 수료자 중에 몇 분이 가셔서 우리는 부천시 교육 프로그램에 1인 1조 수료를 마치고 이런 꿈을 꿨고 이런 사례를 했다고 아까 사례 발표하듯이 그렇게 발표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전 세계의 분들이 부천형 책쓰기 교육 1인 1조에 대해서 묻고 우리도 도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많이 있습니다. 강사들도 많이 있고 이미 커리큘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세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바삐 움직이시는 토론팀 여러분,